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혼인 건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혼인과 출산율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경북의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됐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부분 통계로 봐야 되겠죠. 네.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먼저 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 혼인한 건수는 전국에 19만 3천 건입니다. 네. 19만 3천 건인데 이걸 연도별로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 통계청이 매년 혼인 건수의 통계 작성을 시작한 것이 1970년 정도부터입니다. 네. 1970년 이래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는 건데 네. 이것도 연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2016년도에 처음으로 30만 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불과 5년 시점인 지난해 2021년도에 19만 3천 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20만 건도 떨어졌다. 네. 20만 건 이하로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걸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이제 대구 지역의 경우에 혼인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2.6% 그리고 경북은 9.8% 정도 떨어졌는데 이 수치를 숫자로 좀 얘기하면 매년 한 1,000건 정도씩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건 이 숫자는 엄청난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생을 하지 않고 인구는 감소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이제 통계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이걸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 이제 그 용어로 조혼인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조혼인율도 대구 경북이 각각 3.1, 전국 평균은 3.8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최저 수준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유독 우리 경북 지역의 혼인율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네. 요즘 젊은이들의 이제 결혼관의 변화를 이제 볼 수. 이것은 뭐 비단 이제 경북만의 얘기는 아니고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계 조사를 보면 이래요. 젊은 이 남성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혼 남성 대상으로 해서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설문조사에 그야말로 절반 이상이 먼저 남자는 또 결혼하면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을 마련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이 아내가 될 사람과 살아야 되는 보금자리를 네. 만들어야 되는 그거 자신 없다. 언제 내가 취업해서 언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장만해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아예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경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경우는 경제적 요건이죠. 경제적 요건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또 조금 이제 지역별로 가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놓고 보면 이 또한 다른 지방과도 또 유사하긴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근데 굳이 또 지역의 양질 일자리가 완전히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부족하고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무조건 수도권으로만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쏠림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혼인율이 감소를 한다. 일단은 젊은 사람이 떠나는데 혼인이 될까요? 안 된 거죠.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설령 있는다고 해도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 또는 자신감보다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하니까 혼인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썰림 현상이 여기서 또 문제가 그렇죠. 되기는 네. 하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혼인율만큼이나 출생률도 낮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정말 암울합니다. 정말 네. 암울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만은 또 아닌 현상인데 이 또한 수도권 이외에 거의 비슷합니다만 네. 우리 지역이 좀 더 심각하죠. 네. 먼저
우리가 이 또한 이제 통계 용어상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성 한 명이 태어나서 평생 아이를 출산할 이 수치, 네. 를 예측 수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가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2021년 작년에 0.7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숫자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1.0 떨어진 게 이미 우리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급격히 0.7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지금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암울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지방 소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이걸 우리가 또 이 또한 지역을 놓고 보면 우리 경북을 좀 놓고 보면은요. 출생아 수와 자연 사망자 숫자를 좀 살펴보면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지난해 202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이 출생아 수가 1만 2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해 연세가 많거나 또 질병으로 어쨌든 사망한 자연 사망자 숫자가 22,900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빼면 마이너스 1,900명이 나옵니다. 1,900명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1,900명이 매년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것이 또 어제 오늘 작년 올해 얘기면은 또 모릅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출생률로 방금 우리가 출생률 얘기 쭉 해오잖아요. 네. 이 흐름으로 보면 특히 우리 이 지역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이 흐름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네. 그 수치가. 네. 그래서 제가 암울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네,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아서 지역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상황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여러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네.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네. 어떤 지자체는 이제 좀 이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기 출산 축의금, 네. 축하금 네.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결혼했을 경우 이제 결혼하게 하기 위한 또 네. 했을 때 결혼 장려금.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출산 양육 장려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우리 경북 영천의 사례를 보면 영천은 이제 경상북도 이 23개의 지자체 중에서 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지자체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있긴 한데 경북 영천의 경우에는 이제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네.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 물어볼까요? 네. 미혼이잖아요. 네. 아이를 셋 낳으면 1,000만 원 준다고 셋 낳아요? 요즘 젊은 애들, 젊은 층이 안 낳죠. 안 낳죠. 그래서 이거 바꾼 거죠. 아이 지금 하나도 안 낳는데 지금 아까 합계 출산율 0.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낳는데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간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둘째까지는 좀 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영천시 경우에도 네. 올해부터는 이제 첫째는 300만 원인데 둘째부터 아예 1,300만 원. 바로 이제 금액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 셋째가 가면 1,600, 뭐 1,900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근데 이런 돈은 그래도 출산했다고 해서 바로 곧바로 주는 건 아니고 출생 신고한 다음 달에 먼저 100만 원 일시금을 주고 그다음 60개월에 나누어서 그 500만 원 나누기 60이면 이제 금액이 나오죠. 네. 또 이런 금액별로 해서 60개월에 일단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출산 장려금이 지원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출산 장려금 수령 후에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데. 있죠. 이게 이제 해남군의 사례인데 전남 해남군, 네. 해남군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해남군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또 초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또 들어온 인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직전 6개월 전,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에서 해남군에 가면 전입을 하면 돈을 이 축하금을 받으니까 무려 27.5%가 6개월 내에 그 출산 6개월 전에 해남군으로 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살다가 또 떠난 인구가 또 한 26%가 돼요. 네. 살다가 받고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라남도 이제 영광군에 사는데 영광군도 최근 한 3년간 출산율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합계 출산율은 좀 좋은 편인데 이 전국적인 그 군의 인구수는 감소해가고 있는. 근데 아까 말했던 자연 사망을 포함하면 이 정도 출생률로는 그걸 커버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 지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방금 이제 얘기 드렸듯이 그 전라남도 이제 그 해남, 광양 이런 이제 네.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지역에서 전국에서 그야말로 이 출산 장려금 지원 뭐 콘테스트 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예. 다른 지역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경북의 경우에도 방금 영천 이외에 경주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파급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주시의 경우도 이제 아까 영천 300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첫째. 네. 경주는 320이에요. 이제 그 경주시는 이제 둘째가 이제 숫자가 조금 근데 어쨌든 영천보다 경주시가 첫째 애, 둘째, 셋째, 넷째 각각을 높으면 20-30만씩 조금 높은 편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인구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지역일수록 이런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줘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네. 그런데 지역별로 출산 장려금 경쟁이 펼쳐지면 형평성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신생아 출산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란 걸 시행했다는데요. 네, 첫 만남 이용권은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만나는 엄마 뱃속에서 네. 나와서 이름이 예쁘네요. 이름이 예쁘죠. 이름은 잘 지어요. 보면 네. 첫 만남 이용권 이제 이거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시책 중에 하나죠. 네. 특히 이제 출산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예비맘들, 예비맘들이 무조건 이제 어쨌든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이제 200만 원을 이제 이거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이건 어느 지자체 살고 있거나 관계없이 네. 예, 주는 그 이러한 그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은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정보로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이 첫 만남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국민 행복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개설을 해서 네. 거기서 포인트 형식으로 이제 지급을 받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양육 용품들 많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기존 본인 사용하고 있는 시종 카드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산 장려금이 2001년에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하셨고 또 저도 체감상 이 정책을 접한 지 이미 오랜 기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 효과성에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출산 장려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 그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제 그 한국지방정부학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관련성이 있다. 출산 장려금을 전국에 출산 장려금을 주는 전국 저 지자체 지자체에 각각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그 평균 이상을 주는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좀 있더라라는 네. 연구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반대 보고서를 내기는 했는데 제 개인적인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면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워낙 지금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우리 경북에 지금 뭐 주변에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만동, 영양, 보성, 그 의성, 청송 뭐 다 비슷한데 네. 안 주는 것보다는 좀 효과는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라도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장려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 지역의 한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 장려 편지를 보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뉴스가 다 나와서 네. 알고 있는 지자체죠. 경북 문경인데요. 경북 문경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지자체로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노력의 일환인데 그 지자체의 노력 자체를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네. 조금은 신중했어야 됐다. 네. 이 젊은 그 신혼부부들 그거를 행정 전산망이 아니면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일반인은 가서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여러 명 이제 350가구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출산을 독려하는 이런 걸 보내는데 이제 이걸 이제 그런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 어떻게 알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행정 차원에서 조금은 조심은 했었어야죠. 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자체의 출산 장려책 살펴봤는데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른 OECD 국가보다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이제 뭔가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당하게 되는 뭐 이건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좀 좋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상위에 랭크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교통사고 사망률 뭐 OECD 늘 상위.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크게 보면 복지잖아요. 네. 복지 부분에서 늘 꼴찌. 이 복지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부적인 이제 시적 사업 중에 하나로서 출산 장려 관련돼서 또 출산율 관련해서는 또 그리고 중위권 이상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또한 늘 평균보다 낮다는 거. 네. 이건 참 대단히 좀 이거는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로 가면 2030년에서 2060년 시점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연평균 성장률이 0.8 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3에서 많이 갈 때는 3.5 정도 갑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가 이 정도 유지해 가려면 2% 3%는 늘 유지를 가야 돼요. 지금 일본이 지금 1%도 못 가고 있잖아요. 거의 국가가 지금 나락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 우리가 좀 보기 안 좋은 걸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OECD 국가들 비해서 캐나다하고 비슷하게 이 양육과 관련된 지원 그 혜택 규모가 캐나다와 비슷하게 OECD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소멸돼 갈 상황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서 지방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지방 소멸 얘기가 아니고 지방 소멸하면 나아가서 국가도 소멸되죠. 근데 방금 이 얘기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가장 최저 수준의 그 이 출산 육아 장려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낮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생률을 더욱더 붙여주려는 결국은 국가 소멸로 가는 거죠.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 250년에 300년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이 인구 그대로 가면 그렇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지역의 낮은 혼인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가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지방 정부가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조건 지방 정부가 인구가 어떡하라고 그 중앙 정부 국가가 해야지 그럴 때는 아닙니다. 네.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좀 효율적인 정책과 시책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간에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끔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안동에 갑자기 삼성전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 경제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 살겠어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저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혼인율 문제부터 관련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